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안에서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시험 날짜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제 최단기 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7월 5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컴퓨터 일반이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분량으로 보더라도 제일 많잖아요. 그죠?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부터 시작해서 저 뒤 인터넷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컴퓨터 일반에서 자료 구조하고 C 언어론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지면서는 문제가 18문제에서 13문제로 줄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은 두 과목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중간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도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또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뇌라고. 근데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혈관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빠져서 이제는 그 문제를 내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빼고 하려니까 이게 이해시키기가 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줄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어차피 또 영어가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목표를 50% 잡았는데 올인원 반 수업은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이제 해봤었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이제는 사실 3문제, 4문제 빼고는 다 나온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적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우리 국가직 문제나 지방직, 계직 문제 이런 데서 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내용 중에서 그 3문제 빼고 다 이미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 문제하고 재작년 문제의 차이점을 보면 그 문제 난이도가 재작년이나 그전에는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징에 옳은 것, 틀린 것, 이러면은 쉬워요, 문제가. 근데 옳은 거의 개수는, 틀린 거의 개수는, 이래버리면 꼭 한두 개 헷갈리거든요. 문제 보기도 한 4개나 이 정도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계획 문제는 보기가 5개, 많게 6개까지 있어요. 5개, 6개 있는데 맞는 거의 개수는, 옳은 거의 개수는 잃어버리면 이거는 공부 하나마나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절반은 됐었죠.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는 제가 말한 그 세 문제 빼고는 다 이미 나왔던 거고 중하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올인원 반이니까 그 중하 수준에 나왔던 문제를 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난이도를 좀 더 낮추고, 정말 계산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냥 빼버리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수업을 작년에도 이틀 했었거든요. 4시간씩 했었는데,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잖아요. 저만 두 번을 하거든요. 근데 2번 하는데도 빡빡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게 하려고 많이 가르치는데, 이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가르친 걸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하 수준의 난이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4시간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화수인데 화수에서 화요일 날도 한 3시간, 3시간 반. 그러니까 3시간 반은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집에 가셔서 습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수업은 내용에서 분명히 7, 80%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수준이라면 7, 80% 나오는 거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론을 정리해드리면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이 50%라는 의미가 컴퓨터 일반하고 영어 포함해서 50점에서 70점이에요. 왜냐면은 50점, 70점 정도 목표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도 절반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컴퓨터 일반 그 처음 나온 문제 3개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뭐 서너 문제, 3문제, 뭐 3문제, 4문제 이 정도 맞춰주면 60% 정도는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진행 순서는 그 최근 4개년 계직 채용 인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주문화 저희 학습 Q&A에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당 기반은 저희 부원장님이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채용 인원을 보면 일단은 2021년부터 이제 4년수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채용 공고를 내는 게 2월달, 3월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채용 공고를 냈어요. 왜냐면은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계속 뽑았는데 학생들이 이제는 뭐 이제 우정청에 이제 뭐 문의를 하겠죠. 전화를 하든 뭐 아니면은 다른 방법 우편을 보내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에 11월 1일 날 예비 공고를 냈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보통 2, 3월에 해서 뭐 시험을 뭐 5월 달에 볼 거야, 뭐 7월 달에 볼 거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기 3개월 전에만 하면 돼요, 법적으로. 네, 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뭐 정부에서 보는 이런 시험들은 최소 3개월 공고를 하고 시험을 보면 돼요. 뭐 그 공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달아 보다가 이게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작년에는 11월 1일 날 예비 공고를 냈었죠. 7월 5일 날 올해죠. 2025년 7월 5일 날 시험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한 2, 3주 전에 또 여러분들 교환이 우편이나 예금이나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또 교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게 이제는 지금 한 2, 3주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살펴보면 지금 뭐 얘 때는 좀 많이 뽑았죠. 연달아 뽑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전에 적게 뽑으면 많이 뽑아요. 보면 이렇게. 네? 또 보면은 이게 인원이 엇비슷하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에 뽑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쭉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렇게 뭐 지금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뽑을 거고,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한 것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정확한 공지가 뜨니까 그때 가면 알겠지만 작년 수준으로 이제는 인원이 채용이 될 듯해요. 자, 커트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커트라인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런 커트라인에 맞출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인원 많이 뽑았는데 뭐 커트라인 높아. 근데 이래버리면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합격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작년은 분명히 이제 커트라인이 다 7, 8점이 다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 우편이나 예금 보험이 쉬웠다라고 하죠. 근데 우편 예금 보험만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컴퓨터 일반도 쉬웠어요. 그 컴퓨터 일반 그 세 문제는 다 새로운 문제였었거든요. 그 새로운 문제 3개를 다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이 뭐 옳은 거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옳은 거는 틀린 거는 이렇게 문제 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다 맞히면 10문제 되는 거고, 한두 개 틀리면은 뭐 8문제, 9문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컴퓨터만 해서 8문제, 9문제 정도 맞추면은 학교 올 수 있거든요.
영어에서 뭐 선호 문제 맞춰주고 이런 벌써 꽈락을 넘기고 5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학생들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우편여금 보험에서 또 만점짜리도 많더라고요. 여기 이때는. 그래서 우편여금 보험이 이제 쉽게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컴퓨터 일반 마찬가지로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올해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그 좀 쉬우면 그 다음에 좀 어려워지는 거고, 어려웠으면 쉬워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거는 이분들의 문제를 내는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일반을 보면요, 재학년 문제는 어려웠죠. 절반이 계산하는 문제였었어요. 재학년 문제가. 근데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올해도 뭐 그럼 계산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분들은 그렇더라고. 뭐 계산한 게 없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한 걸 좀 많이 낸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산하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었을 때 그 기본적인 개론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또 꽈요. 그런 건 당연히 포기하자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포기하고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경쟁자들은 마실 텐데 분명히, 그죠? 그런 문제는. 예, 그런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50에서 그 70%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올해 커트라인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하면은 작년 수준을 낼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을 봤었을 때. 근데 나머지 이제 과목들이 모르죠. 나머지 과목들이 뭐 말씀을 하시기에는 워낙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우회부 출제자라면은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출 분석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7과목, 8과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골고루 나오긴 해요. 이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적게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뭐 지금 13문제로 줄었는데도 이렇게 2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과목이. 근데 이 과목을 모르면 이 과목은 몰라요. 우리가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하드웨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보면은 제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뭐 이렇게 여러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이 하드웨어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모르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운영체제도 뭐 소프트웨어에 속하긴 해요. 속하는데 이제는 운영체제 개론을 배우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한 몸이에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덜 나왔죠. 운영체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올해가 적게 나왔으니까 작년에 적게 나왔으니까 올해가 적게 나와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는 여러분 2과목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좀 난이도가 높은 거는 다 빼버릴 테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몸이에요. 이거를 끝내면은 얘는 쉬워요. 어떤 학생은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제대로 이걸 이해했나 모르겠어 나는. 이걸 이해했으면 얘는 되게 쉽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얘는 틀리면 안 돼. 얘 지금 보면은 과외 18문제 낼 때도 뭐 3문제, 4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3문제 줄었는데도 이게 3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SQL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SQL이.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거니까 여기는 내용도 운영체제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컴퓨터 구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뭐 5단원으로 돼 있는데, 2단원에 하나씩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히 해야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이,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원래는 자료구조나 그 C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개발할 건데 라는 학문, 이 학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분을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나왔던 부분만
예? 많이 나왔던 부분만 이제는 접근해서 암기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얘들은 이거 이해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 시언어나 여기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약간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빼고 이제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이 나왔던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통신은 사실 인터넷하고 한 몸이에요. 네, 한 몸인데 통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과거에 통신 방식이라든가 뭐 기법 이런 걸 다루는 거고 이것은 최고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그 서비스를 많이 내죠. 그 통신을 내도 과거에 나왔던 거를 벗어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예, 통신한 개념을 우리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통신에 기반이 돼서 인터넷을 우리가 하는 거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기술을 물어보기보다는 서비스를 물어보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네 문제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문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해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비트코인 반감기는 몰라요. 네, 그런 걸 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인터넷 진흥원 뭐 이런 뭐 협회 있죠. 협회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런 걸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이런 걸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해요. 인터넷을. 과거에 나왔던 뭐 TCP/IP 이런 걸 정의를 내면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데 TCP/IP에서 계산하는 문제 냈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이렇게 협회를 물어본다든가 제가 협회 물어봐서 이제 우리 정보보호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어, 그거. 아, 그분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의제기하겠대요. 나중에 찾아보더니 맞는 것 같대. 그런 식의 문제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드리겠습니까? 정보보호를 한 과목만 해드려도 컴퓨터반만큼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카페를 보니까 우리 책이 뭐 정보보호는 부분 빈약하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지금 정보보호에 담당하시는 분도 자기도 헷갈리고 거기서 안 다루는 문제를 내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서 공부를 합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과거에 나왔던 거 아까 뭐 TCP/IP는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거 계산하고 개념 정리하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사실은 다 틀려도 돼. 세 개 다 틀려도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잖아요. 또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두 문제 틀리고. 응? 그러면은 뭐 8문제 아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8문제 9문제를 맞추면 충분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응? 그렇게 이제 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함수가 과거에 뭐 V로그업이나 뭐 H로그업 이런 거 나오면은 뭐 괜찮은데 함수 잘 쓰지 않는 걸 갖다 이게 문제 낸 게 재작년 문제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나왔던 함수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맞출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 제가 지금 대충 이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둘째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날 이제 배운 거를 이렇게 복습하고 거기에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뭐 실수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커리큘럼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뭐 이론 수업 그다음에 달달 유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린터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달달 노트 갖고 수업을 할 거예요. 요약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뭐 문제 거기는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 이론을 왜 열어놨냐면 제가 이론 강의도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알아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잠깐 좀 제가 좀 덜 다뤘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싶겠죠. 네? 그러면은 찾아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아니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합격하겠다라면 제가 그날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는 꼭 그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해하고 시간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론 좀 더 공부하시고 근데 이론보다는 저라면은 기출집을 풀어보겠어요. 기출 문제집. 요거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충분히 풀 수 있어.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기출 문제 어차피 이 순서 똑같으니까 챕터 순서 똑같아요. 그럼 해당된 챕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동영모사를 이렇게 한 2주, 3주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7월 5일 날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커리큘럼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초단기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날 좀 이렇게 운도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이렇게 약간 그 편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6개월, 1년 전부터 공부를 했다라면은 이렇게 해온 친구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온 학생들은 이렇게 처음 뭐 해왔던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정리는 한 번 더 해드리는 개념이니까 정리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쓰기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적중 천재가 여기 없는데 적중 천재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 문제들도 이제 풀고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적중 천재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시작한다라면은 예, 아까 오르는 반에 그 내용, 그 문제, 요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내가 나온 문제를 틀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도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있고 뭐 도서는 어떤 뭐 책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이제 베이직 문제나 여기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혼합한 문제들이거든요. 풀어드리는 문제들이. 그런데도 이제는 아까 시간 남으시면 여기 이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아까 동영모사를 이렇게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도 이제 모의고사가 2월 22일인가 잡혀 있어요. 아직 공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컴퓨터 일반하고 우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문제씩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20문제, 우편 20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볼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분포도 다 나와 있고 등수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 취약한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 다 나오고 분포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 우리가 계획이 2008년부터 보기 시작했었어요. 2008년부터 기출 문제 다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는 2008년에는 자료고지나 시연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뺐겠죠. 제가 다 뺐어요. 빼고 이제는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문제들만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도 다 끝내고 기출 문제만 해당되는 연도의 기출 문제만 쫙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사가 이번 달부터 뭐 지난번 달부터 하긴 했는데 시험 보기 전 달까지 6월 달까지 이제는 모의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통 뭐 많이 보면은 700명, 800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등수 안에 들면 대부분 보면은 등수가 들쑥날쑥 하더라고. 들쑥날쑥 하는데 거기서 보통 이제 상위 뭐 10%까지만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 학교 쓰기 보니까 자기는 상위 10%에 안 들었었는데도 합격한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일희일비 하면 안 돼요. 나 상위 10%니까 그럼 그 학생들 다 합격했느냐? 그렇지도 아니에요. 상위 10%까지만 이렇게 등수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시험일 뿐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어떻거나 그렇게 이제는 뭐 등수 공개는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도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컴퓨터 일반 질담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할 건 하고 학생들도 보니까 댓글 잘 달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잘 다뤄놓은 거는 제가 이제는 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수강생들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제가 매일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이제 글을 달아드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홈페이지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필요가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기반은 뭐 좀 이따가 부원장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다음 주부터는 그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골라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어떻게 제가 이제는 그 설명회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궁금한 거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이 없으면 저는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 시험이 이제 매년 지금 있는 추세잖아요. 확정을 짓지는 않았더라고. 우정청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또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 350명, 380명 그 사이를 지금 뽑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하시는 그 시험에서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회를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